가오선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어서 다른 사람 소유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죠. 물론 자기 집이 있어도 직장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떠나서 실은 새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흔히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차권 기간, 임대차 기간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런 전셋집이 주인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경매가 돼서 내가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지, 또는 내가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사정에 의해서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 소유자가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주된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에서 새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걱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어요. 임대차는 채권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적 자치가 작동하는 영역이고,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도 있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많이 있죠.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임차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때 경매 절차에서 경매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무선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에 의해서 제3자에게 팔렸을 때 새로운 매도인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해서 정해진 임대차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살아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그 임차인은 종전에 임대인에게 주장했던 임대차라는 권리,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차인의 주거권은 너무도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실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인이 바로 임대차 기간을 계속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즉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 내지는 대항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대항력이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살고 있는 임차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모든 채권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은 임대인에게 많은 빚이 있을 때는 임차 건물의 경매 대금, 경락 대금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임차인의 채권을 만족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전부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임차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다른 채권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 즉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생긴 채권에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권리에 의해서 실은 임차인은 좀 더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임대차를 그 전입신고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즉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주민등록 주소지 같은 것인가, 또는 부동 임대차 보증금을 넘겨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서는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해서 계속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한 주소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 건물을 또 그 아파트를 계속 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경우에 발생하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집을 새로 마련할 수도 있고, 기존의 임대차가 너무 비싸서 좀 더 싼 곳으로 가고자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임대인도 자기의 입장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가 매수를 했다든가 임대계약을 제해서 거기서 맞는 매매대금을 줘야 되고, 또 임차보증금을 줘야 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임차보증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예요. 즉 임대차 보증금을 아직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할 때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실은 거기에서 나와도, 그리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계속 확보할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좀 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임대인의 주소를 잘 알 수도 없어요. 왜? 임대인이 이사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임차인은. 그랬을 때 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판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그 명령서를 임대인에게 송달, 즉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됐을 때, 아, 임대인이 받아봤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제 알게 됐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비로소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판사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임대인에게 송달돼서 임대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에 따라서 임차인은 나갈 수도 없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사실상 반감되고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인식해서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판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서서 그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늦게 송달된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순간 바로 등기 촉탁이 이루어져서 임차권 등기가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는 가압류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판사 가압류 결정을 하잖아요. 네,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되면 가압류 명령이라는데, 그 가압류 명령이 있게 되면은 그때 바로 직권으로 판사가 가압류 기입 등기를 하라고 촉탁하게 되거든요. 어디다가? 등기소에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즉 가압류 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법률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7월 19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비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신청한 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종전에 등기명령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등기명령이 이루어졌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서 등기명령이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그런 경우까지도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더 유익한 제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임차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그나마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임차권 등기명령의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